오늘 한 방송에서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보도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게 2007년 3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광고 영상과 초빙 교수의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겸임 교수로 채용이 돼서 이듬해 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YTN에서 공개한 이때 당시에 냈던 지원서를 보니까 좀 미심적인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요? 일단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지원자가 표기가 되어 있었고 이게 개명한 이름이에요. 김건희는. 그렇죠. 네. 그리고 경력 사항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재직 기간이 2002년 3월부터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된 그 연도가 2004년 6월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김 씨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기보다 2년 뒤에나 설립이 된 단체였던 거죠. 네. 이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에서는 김건희 씨의 재직증명서가 이 협회 설립 이전 날짜로 발급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확실한 것은 기획팀과 기획이사란 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차근차근 의혹들을 짚을게요. 먼저 앞서 지원서입니다. 2007년 3월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수원여자대학교 광고영상과 초빙교수 자리에 지원서를 냈는데 거기에 2002년부터 보세요. 자, 경력사항란이 있었겠죠? 거기에 일단 이름은 김명신, 지금 김건희란 이름은 개명한 이름이고 그 전에 이름이 김명신입니다. 경력사항란에 보세요.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의 기획이사로 2002년 3월부터 3년간 재직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경력 임용 지원서를 YTN이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했어요. 그런데 해당 단체는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말씀처럼 2004년 6월에 설립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립되기 전에 거기서 근무했다고 일단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진영 기자님, 혹시 김건희 씨가 날짜, 자기가 재직했던 날짜를 착각해서 오기했을 잘못 적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수 초빙 지원서에 재직을 했었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재직 증명서를 첨부했다는 얘기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 재직 증명서를 그럼 누가 발행을 했는지를 이 언론이 체크를 했습니다. 네. 당시 이 재직 증명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서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본 건데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 사회이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나는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해당 언론, 즉 YTN이 당시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사람으로 지금 돼 있는 전 한국게임산업회 사무국장한테 물었더니 이 증명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김건희가 사회이사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나는 본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증명서가 발행됐어요? 그럼 미심쩍은 면이 또 있습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네, 지금 지원서에 적은 수상 경력도 허위 의혹에 휩싸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04년 8월이에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는 데 참여를 해서 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관계자에 따르면 김명신과 관련해서는 아예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하. 이게 지금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해괴한 상황이야? 그러실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이게 실제 뭐 그런 상을 출품한 적도 없고 상을 준 적이 없는데 상을 받았다고 썼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두 번째 이제 수상 경력을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 2004년도에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거기에 이제 기록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연 자체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애니메이션 대상이라고 하는 특별상은 개인한테 주는 상이 아니라 단체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예를 들어서
뭐 회사든 아니면 그룹이든 이 단체에게 상을 주는 건데 문제는 본인이 받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 작품을 출품했던 대표가 하는 말은 이 김건희 씨가 그 당시 회사 이사로 재직한 건 맞지만 네. 출품장을 제작을 다 마친 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품장을 이미 만든 뒤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그 상을 수상하는데 같이 이름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매체는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김건희 씨가 당시에 수원여자대학교 광고영상과의 초빙 교수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 또는 부풀리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허위로 경력을 적어낸 게 밝혀진다면 이건 그냥 아이고 실수였습니다 하고 넘길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우선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는 지원서에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재직증명서의 작성 주체는 마땅히 한국게임산업협회여야 합니다. 만약 이 협회가 아닌 제3자가 재직증명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협회가 재직증명서를 작성했지만 재직 기간을 부풀린 데 불과하다면 사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는 그 지원서에 수상하지 않았음에도 수상했다고 기재하거나 수상을 하였다고 기재했지만 그 내역을 부풀렸다면 이번에는 사문서 위조 등이 아니라 업무방해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립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 아하. 어쨌든 사문서 위조 동행사 업무방해 모두 법정행위 징역 5년 이하 등입니다. 네. 이 사안이 문제된 시점이 모두 2007년 12월 21일 이전으로 보이는데 네.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모든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이 직접 문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 이게 나중에라도 글쎄요. 공소시효가 지금 끝났잖아요. 지금이 2021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되더라도 수사가 착수할지도 미지수라고 생각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처벌은 현재로서는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매체는 의혹을 보도한 상황이고 지금 맞다, 아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허주연 변호사님 이런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서 김건희 씨도 접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혹시 해명을 내놨을까요? 어떻습니까?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 모든 의혹을 해소할 만큼 뭔가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해당 의혹을 제기한 YTN과 이 김건희 씨가 한 30분 정도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아하. 여기서 기자가 2004년도에 설립된 단체에서 2002년부터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은 경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김건희 씨 답변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는 확인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한 어떤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수십 년 전에 무슨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이 답변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답변 태도는 상당히 그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믿거나 말거나 물론 뭐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어쨌든 본인이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대선 후보고 그리고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뭐 기억나지 않는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의혹이 있는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답변이에요. 명확하게 내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훨씬 설득이 높아지지만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노 코멘트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 뭔가 명확하게 해설할 수 없는, 즉 해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어서 네. 상당히 김건희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무 기간은 지금 김건희 씨 본인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재직증명서는
위조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 더 들어갈게요. 권상희 평론가님, 근무 기간이야 그렇다 쳐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기획이사로 재직한 건 맞습니까? 일단 김건희 씨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면 게임산업협회랑 같은 건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자들이랑 친하게 지냈고 이들을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학교의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고 하면서 다만 협회에서 월급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협회에서 일을 하기는 했던 것으로 보여요. 뭐 비상근 이사로 재직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이사로 재직한 거 맞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그러니까 질문이 원하는 답변을 피해간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발언 굉장히 아쉬운데 애매모호한 발언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상대편에서는 상대 진영에서는 당연히 공격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발언들이 의혹이나 논란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법이라는 걸 김건희 씨가 이제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답변 관련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실제 기획이사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2002년 3월부터 3년간 재직했다고 수원여자대학교 광고영상과 초빙교수 임용지원서에 적어냈잖아요. 실제 기획이사로 재직한 거 맞으세요? 기자가 전화 인터뷰상으로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는지 보세요. 협회와 같은 건물에서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듭니다. 예를 그 협회가 있는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협회는 6층에 있어요. 근데 김건희 씨는 9층에서 근무해요. 같은 건물에 친하게 지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탔겠죠. 같이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일한 겁니까? 지금 동문서답이잖아요. 몸담았던 학교 특강에 부르게 됐다. 협회에서 월급 받지 않았다. 협회에서 월급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뤄 짐작컨대 협회, 게임산업회에서 그 소속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동문서답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서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처럼 말씀처럼 이렇게 미심쩍게 발언을 하니까 공세 빌미가 상대 진영의 공세 빌미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위로 혹시 지금 YTN 보도는 허위로 수상 경력을 적어냈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2004년 이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경력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제출 자체가 없다라고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면서 사실상 이런 의혹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나머지 부풀리기에 의혹이 있는 두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선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경력에 넣은 것이라고 답했거든요. 같이 작업을 했다면 공동 작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밝힐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요. 최지문 교수님. 네. 이것도 동문서답식으로 발언했는데 보세요. 2004년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경력이 대상 받았다고 경력에 써놨는데 주최 측에서는 출품작 자체가 제출 자체가 없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말했더니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그러면 이 말은 작품 출품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는 거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잖아요. 그 말 그대로예요. 뭘 이걸 해석하고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 인정하는 거죠. 인정 안 하면 저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만약에 일말이라도 뭔가 출품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돋보이려고 하는 죄고 그것도 죄라면 죄다. 돋보이려고 하려고 했던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혹시 만약에 출품한 게 맞다면 어떤 식으로 답변할까? 만약에 출품을 분명히 했는데 왜 누락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인가요? 만약에 분명히 한다면? 출품한 게 맞고 그 당시에 상 받은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그 예를 들면 그 대회를 주최한 측에서 뭔가 오해를 내고 착오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경우가 나왔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만약
떳떳하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이렇게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그래.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경력에 넣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 직원은 그 작품이 다 맞춰진 뒤에 들어왔다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말이 지금 달라요. 물론 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이 다른 걸 보면 이것도 사실은 김건희 씨 말을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 자체가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인정한다고 저는 보고요. 말로 보면 두 번째 건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다르고 애매모호하게 그냥 같이 작업을 했으니까 특별상에 뭐 예를 들면 그 전체 조직이 받은 상에 본인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이분은 그 작품이 다 맞춰진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 부분 다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네. 부분도 김건희 씨 말을 100% 아직까지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 YTN 기자가요, 한 장시간 전화 이제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 지금 이거 말고도 논란을 부를 만한 그런 답변도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를 했던 뭐 몇 가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반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 경력은 그냥 간단히 썼다라고 하면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라고 했고요. 또 나는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이 임원 교원 이 지원서에 허위 이력 기재한 거 이게 팩트냐 아니냐의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취재진을 대하는 태도 이게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태도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건희 씨 리스크가 지금 뭐 미디어에서 이 의혹들을 제기한 것들뿐만 아니라 태도나 표정이나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걸 김건희 씨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본인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고 아내예요. 그러니까 사인이었을 텐데 이것까지 검증받아야 되느냐. 근데 우리 사회에서 검증이라는 잣대가 사인이었을 때는 검증에서 묻어두고 공인이 됐을 때부터 검증을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김건희 씨가 뭐 지금 좀 늦었어요.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각을 하고 취재진이나 앞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 염두를 하고 발언이나 태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얘기 나온 대로 답변이 부실하면 상대 진영에게 공세의 빌미만 주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답변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대하는 그 의혹을 대하는 김건희 씨의 그 발언에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의 일이고 그리고 이런 건이 그 정도로 검증을 받아야 될 내용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보도에 의하면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란 전제에 말씀드리면 그런 사실은 영부인으로서는 전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조국 그 전 장관이 장관 되기 전의 일이라서나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해명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 되기 전 일이라서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게 해명이 되는 것입니까? 저 공세 말고도 김건희 씨의 내 답변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인식을 찾아볼 수 있어요. 뭐냐면 최재문 교수님 예. 보세요. 자신의 경력은 그냥 간단히 쓴 거라고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상 경력을 내가 무슨 학교나 대학원이나 이런 거 진학하려고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인가? 진학은 아니지만 수원여자대학교 초빙 교수로 들어가려고 냈잖아요. 이거를 그럼 누군가는 떨어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아마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학교 진학과 관계없다. 그럼 조국 전 장관 딸과 아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교수를 임용하고 예를 들면 물론 초빙 교수를 하더라도 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제출한 자료 또 이분이 제출한 여러 가지 경력 증명서, 수상 경력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그걸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뺏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김건희 씨가 허위로 예컨대 이건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허위로 만약에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서 경력증명서나 이런 걸 가지고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지원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누군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결국은. 그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학교 지나갈 때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또 특히 교수라고 하는 직업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다른 어떤 직업보다 도덕성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인이 만약에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제가 전제를 분명히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잘못된 재직증명서와 허위로 된 어떤 수상 경력을 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 답변 좀 보세요. 문제인식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는 어떠실지 제가 판단에 맡길게요. 제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를 남길게요. 본데 보세요. 자신의 채용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씨 답변이 내가 채용되었다고 누군가 채용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왜? 공채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개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답변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학교든 초빙 교수든 먼 교수든 간에 적정 인원 T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0명, 100명, 1000명을 뽑습니까? 그러면 누군가의 합격은 막았다는 것은 그 의혹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의혹이 터진 날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아침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뭐라고 답변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는 아니고 시간 강사와 유사한 겸임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게 산학 겸임 교수고 제 처가 그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운영 과정과 그 작품의 출품에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부사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고 자기 개인의 그 경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게 산학 연계 시간 강사나 다름이 없는 겸임 교수 자리니까 그거를 참고 자료로 그냥 썼고 게임산업연합회의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게임산업연합회 일을 상당 기간 도왔고 겸임 교수 신청을 낼 때 그 재직 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낸 겁니다. 그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이 알듯 모를 듯한 이 발언 답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애매모호한 발언 국민들도 사실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허위 이력이라는 게 팩트 여부가 분명히 가려지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결혼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모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김건희 씨 본인은 자세하게 알 겁니다. 이 의혹이 사실 지난 여름부터 제기가 됐어요. 지금 겨울이고 이제 대선으로 갈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언젠가 돌파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면 돌파를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선언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의혹이나 논란에 대해서 지금 해명하는 태도도 저는 좀 문제 삼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는 어쨌든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나 논란에 대해서 취재진과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말, 일단 의혹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계속 모든 발언 하나하나가 정말 아쉽습니다. 네. 의혹이라는 게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답변 보세요. 살다 보세요. 의혹이 부분적으로는 의혹인데 전체적으로는
허위 의혹이 아닐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래요. 높으신 분들의 화법을 저는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지적했던 김건희 씨가 기자와의 장시간 통화에서 되레 목소리를 높이고 반문하는 태도 어떻게 봤는지 이 부분도 질문이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도 답변을 했는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처가 이 기자를 좀 대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기자하고 통화하는 거를 조금 자제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제 처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아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답변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합니다만 일단 김건희 씨의 그 인식의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 게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그런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직에 나오신 분들 또 공직에서 검증받고 청문회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공직 맡고 나서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나요? 그런 적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 맡기 전이잖아요. 지금 청문회 할 때는 그분이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문제가 돼가지고 낙마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 사태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공직 맡고 난 데서 일인가요? 그 전에 일이잖아요. 노재승 씨도 공동선대위원장 맡기 네. 전에 SNS 글이나 이런 거 문제됐죠. 그랬었죠.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선대위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예전에 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런 것들이 공직에 와서도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전에 일이니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검증 못 해요. 검증할 거면 그러면 지금부터 다 먼저 임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잘못한 거 가지고 따져야죠. 그럼 청문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국민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만약에 영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의 영분이 돼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당연히 국민의 네.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고 불만을 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도리어 본인들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성실하게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요. 절대로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그러면 어떤 해명을 내놨을까도 궁금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건희 씨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 대학에서 강사 경력을 쌓아왔음을 전제하면서 2007년 3월부터 1년간 수원여대 겸임교수로 강의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결성 초기라서 김 씨가 기획이사로서 비상근 자문 활동을 했다. 다만 기재된 재직 기간은 착오라고 해명을 합니다. 실제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 협회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 씨가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했지만 회사 경력을 주로 고려하는 겸임교수직이었던 만큼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역할로서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썼다고 해명합니다. 지원 대상에 적합하게 수상 경력을 기재했을 뿐 업무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명의 그 어디에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 이런 말은 안 보이네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뭔가 입장을 밝혔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공직자로서 예를 들어 부인의 그런 어떤 처신에 대해 가지고 결혼 이후에도 이제 제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랬을 땐 다소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전의 일에 대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오로 해가지고 전과가 4개 정도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매일 저희가 종용하진 않거든요. 김건희로 물었는데 이재명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이제 의도를 좀 헤아려 보자면,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같은 취지를, 그러니까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해석이 돼요. 하지만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의혹에 대한 해명은 그 자체로 이루어져야지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상대의 과거 발언이나 잘못이 그런 의혹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 SNS에 또 비슷한 취지의 글을 또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보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한참 전의 일이다 이렇게 두둔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니까 네. 이재명 후보와 동일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기사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가급적 검증을 후보자 본인으로 제안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라고 답변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후보도 결혼 전의 얘기는 그냥 덮어두고 묻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냐? 이걸 근거로 든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속보가 들려왔는데요. 지금 지진이 발생했다는 게 제주 서남 쪽에서 지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후로 알려드릴게요. 규모 당시 5 이상의 이재명 강한 지진이 후보도 발생했습니다. 결혼 뉴스 전에 있었던 일은 묻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규모 발언이 5 있었는가 이상의 강한 지진이 들려드릴게요.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들려드리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먹고 당연히 배우자 해야죠. 규모 5 이상의 강한 그러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에 그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규모 영역 5 아니냐.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뭐 배우자라고 뉴스 속보를 검증되지 확인해 않은 주시기 것은 바랍니다.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으로 확대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결혼 전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규모 책임을 5 묻는 건 안 이상의 된다. 강한 지진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뉴스 그렇습니다. 속보를 확인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규모 5 자막이 이상의 저 강한 지금 지진이 속보 때문에 못 발생했습니다. 나갔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듣긴 좀 그렇고 보세요. 가급적 검증은 후보자 본인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한 거냐라고 진행자가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보가 역량이 있느냐 규모 아니면 5 이 이상의 나라를 강한 지진이 대표할 발생했습니다. 만하냐 하는 것인데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후보 관계되는 건 다 해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후보의 가족 규모 당연히 해야죠. 5 이상의 강한 후보의 지진이 가족 당연히 발생했습니다. 해야죠 하면서 뉴스 속보를 배우자 확인해 주시기 해야죠. 바랍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의 그 얘기는 사실은 규모 그건 5 이상의 후보에게 강한 지진이 책임을 발생했습니다. 물을 수 없는 뉴스 속보를 영역 확인해 아니냐.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라고 검증을 빼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배우자도 규모 검증 5 대상이지만 이상의 그 강한 배우자의 지진이 결혼 발생했습니다. 전 일은 뉴스 속보를 묻기 확인해 주시기 어렵다 바랍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다시 재차 묻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으로 확대하지 말자는 규모 취지가 5 아니라 이상의 결혼 강한 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뉴스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책임질 수 바랍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러면 시점을 강조한 건가요? 진행자가 재차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 그렇다.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가족도 검증 대상이다.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빼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결혼하기 전에 지금의 부인이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이 남편인 후보가 책임을 지는 일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그 상대방 되시는 지금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분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후보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다만 검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판단해요? 국민은 그걸 보고서 이분을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만약에 지금 있었던 이 일들이 사실이고 이게 문제가 돼서 정말 모든 게 사실이라고 밝혀졌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을 왜 방치했느냐고 윤석열 후보한테 물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판단에 이것이 작동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국민이 유권자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택의 과정에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검증은 하되 그것이 윤석열 후보 개인의 책임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를 이 검증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이걸 검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안진영 기자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오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제목은 김건희 국민을 개 돼지로 보다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김건희의 삶 자체가 완벽한 성형 인생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기자의 질문에 김건희가 한 대꾸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이 줄줄이 사탕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완벽한 성형 인생이다 이 부분이 앞서서도 김건희 관련해서 성형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이거 자체가 외모 평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다시 이 키워드를 이렇게 위로 수면 위로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은요. 어쩌면 이렇게 남편하고 찰떡궁합인가. 김건희의 인터뷰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은 국민 마당새가 아니라 건희 마당새였구나라는 글을 썼는데 사실 이 미비한 해명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보다는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는 또 비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글쎄요.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운 건 없나 보네요. 일단 이렇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맹공을 펼쳤습니다. 일단 이 비판은 그냥 전해드릴게요. 다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건희 씨를 두고요. 언론들도 지금 많은 언론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관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체들이 이 장면을 공개석상 또는 어떤 동선을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한 언론의 포착이 됐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바로 어제였는데요. 한 언론 매체에서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동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나와 있는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이때 이 코바나 콘텐츠는 일단 어떤 회사냐면요. 국내외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유치 기획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김건희 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5시 40분쯤 나오고 문 밖으로 나오는 김건희 씨와 마주하게 된 거죠. 김 씨에 대해서 줄리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그리고 공개 일정은 언제부터 할 거냐 등의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었고 지금 나오는 바로 저 장면입니다. 또한 동행한 관계자 또한 김 씨의 얼굴과 목 등을 손으로 가리면서 급히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질문에 답은 하지 않았고 또 김 씨는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입니다. 어제 오후 이 서초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 빌딩 지하에 있대요. 지하에 있다는데 지금 저렇게 이제 취재진이 올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포착이 됐다가 황급히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급히 이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일단은 글쎄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취재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선 후보의 배우자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잖아요. 대선 링에 올랐잖아요. 어쨌든 그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도 지금 김혜경 씨는 일거수일투족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나타나니까 궁금해서 찾아갔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최진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저 모습은 사실은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이 불편하고 언론들이 찾아오는 거, 언론들은 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과도하게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항의를 하든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든 아니면 같이 간 분이 제지를 하고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옷으로 가리고 거기에다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는 이게 사무실을 들어가는 장면에서 같이 동행하신 분이 목덜미 뒤를 잡은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일반적으로 뭐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를 하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관계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식으로 본인이 항의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그냥 숨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또 왜 이렇게 자꾸 숨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누리꾼들도 지금 이 영상 밑에 글을 달았는데요.
스스로 부끄럽다 느끼는 게 아니면 얼굴을 왜 가리냐. 누가 보면 검찰 포토라인 모습인 줄 알겠다. 이렇게 대선 후보 배우자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느냐. 전 국민 얼굴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숨어 다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누리꾼들도 저 장면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태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권상희 평론가님 왜 저렇게까지 아니 당당하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죠? 아니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었던 걸 왜 저렇게 마치 어디에 숨기라도 하는 듯한 모양새로 저렇게 반응한 겁니까? 일단 뭐 지난 6월에 공개된 영상이랑 지금의 영상을 보면 차이가 상당한데 지난 6월에 공개됐던 영상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화 받고 이렇게 지하상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 씨 관련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입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저 영상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이었죠. 국민의힘 입당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김건희 씨를 향한 뭐 관심도 집중도라고 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을 수준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긴 하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커튼 뒤 내조라고 하죠. 신중론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략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는 있어요. 그 격차가 좀 줄어든 측면은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 뭐 이준석 후보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럴 때 등장을 하는 게 혹시나 여론조사 관련해서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배우자의 얼굴이 대체 뭐기에 계속해서 김건희 씨의 외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이 손 전 의원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김 씨의 과거 사진과 지난 2019년 7월 윤 후보 검찰총장 임명식 당시의 사진을 동시에 올리면서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고 적은 바가 있습니다. 이 게시글에 대해서 외모 품평 논란이 일자 비공개 처리한 바가 있는데 어제도 자신 SNS에 윤 후보와 김 씨의 모습이 함께 찍힌 흑백 사진을 공유하면서 난 그저 커진 눈동자가 신기했을 뿐이라면서 또다시 외모를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에서요 이유를 밝혔대요. 왜 자꾸 언급하는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사진에 눈동자가 작은데 눈동자가 커졌더라고요. 제가 그 눈동자가 커졌다고만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동자가 커졌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던 것 뿐인데 이제 그걸 갖고 무슨 인물을 폄하했느니 뭐니 폄하 안 했어요. 저는 김건희 씨 옛날 사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이 인터넷에 요새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김건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100개, 1000개, 10,000개를 기사를 그렇게 저를 짓밟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안 보거든요. 폄하할 의도는 없는데 어쨌든 저걸 올리면서 눈동자가 엄청 커졌어요 하고 놀랐답니다. 어떤 의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전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손혜원 의원, 전 의원. 과연 저런 발언이 아무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발언이지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눈동자 크기가 커졌네 마네 하는 건 이걸 달리 해석을 하면 김건희 씨가 외모만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자꾸 저격을 하는 듯한 뭐 단 한 줄의 글에 사진을 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분명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정치인, 뭐 지금도 정치 활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직 의원이시긴 하지만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추미애 전 장관도 계속해서 이 줄리 논란뿐만 아니라 얼굴 평가와 관련돼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진보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보 정당 하면 과거 이렇게 외모 평가해서 외모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저런 모습 정말 진보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자칫하면 이번 선거 이 대선을 바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느낌마저 들거든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최근에 이 여러 이 뭐 계층도 있고요. 또 각 분야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8일이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관계자들 만난 자리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됐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수정하긴 했는데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적으로 함께 우리 장애인들이 정상인하고 똑같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추운 날 우리 장애우들의 장애우 관련 세심하게 장애인이라고도 하고 지금 저 표현을 했다가 급히 정정하고 주변에서 이제 정정하라고 이제 언지를 줬어요. 근데 왜 저게 문제가 되는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우라는 표현이 원래 나쁜 취지로 나왔던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친구로 받아들이자, 친근하게 받아들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표현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조차도 오히려 어떤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뭔가 우열을 전제하고 친구로 받아들이자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반성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동정적이고 어떤 시혜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유가 이제 논란이 제기가 돼서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을 거부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몇 년 전부터 장애우,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일반인,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을 해왔고요. 또 더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이제 표준을 뜻한 어떤 정상인, 정상의 개념 역시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말이죠. 정상, 비정상이 사람한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 저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의 실수가 또 있었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면에서 어떤 게 잘못된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저 장면을 설명드리면요. 윤석열 후보가 시각장애인 단원의 차량 탑승을 안내한 뒤에 이 곧장 김혜지 의원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쓰다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김혜지 의원이 이동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안내견의 보행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과한 지적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한 예능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선 들려드리면은요. 안내견이 하네스를 착용하고 같이 보행할 때는 부르거나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임무를 다 수행하는 데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중에서 이 만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바라볼 때는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 청년선대위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실언과 행동은 대선 후보로서 윤 후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장애우는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삭제하고 비주체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여 사용을 지양하는 용어입니다.
더구나 안내견 조이를 쓰다듬는 행동 자체가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윤 후보가 공직 경력을 그토록 자랑하지만 정작 이런 중요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공직자 시절에 익히지 못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부터 받기 바랍니다. 아픈 지적이에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입장을 내놨을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뭐 안내견이 이동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또 김혜지 의원한테 사전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미디어들이 카메라에 포착된 순간을 또 보고 해석하게 되잖아요. 사전 허락받은 과정은 미디어에서 포착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인 만큼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